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돈을 잘 간수하고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을 낭비한 죄는 시간을 낭비한 죄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반드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죠.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돈을 아주 잘 써야 되죠. 여기서 파먹고 저기서 파먹고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민트라님께서 일을 안 하고 쉬는 것만 좋아하니까 나라가 골로 갑니다. 일을 참 안 하죠. 돌았으면 무슨 뭐 대체휴일에가 또 쉬고 골로 가는 길인 겁니다. 노동 투입하고 자본 투입이 줄게 되면은 그냥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대에 다 이렇게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당대에 저희 같은 세대들은 나라가 올라가는 것도 보고 내려가는 것도 보는데 뭐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 더 만일 살면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한 평생이 굉장히 긴 겁니다.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은 돈을 본인 손으로 벌어본 경험들이 별로 많이 없을 테니까 돈을 아껴 써야 되는지 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MBK는 신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업의 매수 합병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 MBK도 그렇게 시장을 읽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홈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경영이 어려운 모양이네요. 대한민국의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개시하다. 경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고 궁금했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사모펀드 업계의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 MBK가 지분을 100% 갖고 있네요. 100% 갖고 있는데 기업 회생 절차니까 뭐 거의 파산에 버금갈 정도의 큰 뉴스인 거죠.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앞으로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이 아니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해서 놀라운 거죠.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한국신용평가에서 기업 등급을 단기 기업음과 단기 사채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 마이너스 트리플 A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가 기업 회생 절차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 소유하고 있나 보니까 MBK 파트너스가 2015년도에 무려 7조 2천억 주고 샀네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했을 테니까. 주식을 사는 거나 기업을 사는 것은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에 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홈플러스는 2022년 2월로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연속 1000억에서 2000억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총 차입금이 5조 4620억, 부채 비율이 1408%.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다 날렸겠네요. 그래서 투자를 누가 했냐 이렇게 보니까
투자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7조 2천억 정도 주고 샀네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샀네요. 여기 이제 돈을 댄 사람들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캐나다 공무원연금, 테마색 등이 홈플러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각 회사마다 한 조 단위로 손해를 봤겠네요. 여러분들이 NBK 같은 그런 사모펀드의 이름 절대 강자도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영국 테스코에 살 때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좋을 줄 알았죠. 시장이 그 이후에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하게 다 이동해 가지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다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홈플러스의 1조 원 정도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2025년도에 기업 매매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 가운데 하나였네요. 그리고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MBK하고 피트니 에퀴 파트너스 그리고 칼라이글 그룹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가격이 올라간 거죠. 처음에 한 6조 원 정도 거래될 걸로 봤는데 1조 2천억 정도의 가격이 더 뛴 겁니다.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사업의 정수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올해 예비 입찰에서 MBK 등 사모펀드 5곳이 써낸 가격이 6조 7천억 정도인데 그런데 5천억 정도를 더 써가지고 영국 테스코는 돈을 번 거죠. 그런데 MBK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손해를 캐나다 연금이나 이런 데가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제가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MBK면 진짜 사모펀드의 성공 시나리오를 쓴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이 타격을 받는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제. 테스코는 돈을 번 겁니다. 수조 원대 양도 차익을 누린 것이고 잘 팔고 몸을 뺀 거죠. 그런데 MBK는 그게 황금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은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이렇게 위험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기술주 시장에서 기술주를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가격이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상대방의 이제 보복 관세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112불대까지 내려앉았네요. 엔비디아가 110불대 초반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인 거죠.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락 없이 폭절한 겁니다. 이런 시간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는 시간이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올 수가 있는데 대만 반도체 시장도 계속 올라가다 여러분들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요 1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13% 정도 빠졌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는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귀한 능력인데 MBK 같은 그런 사모펀드였기에 절대 강자도 여러분들 시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홈플러스를 7조 5천억에 2015년에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댄 캐나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게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기업 하나당 여러분들 몇 조 원 정도 날렸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는 걸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가 리스크가 없으면 또 수익률이 낮으니까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한 번 더 이렇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